여성 수강생분들께서 남자같이 낮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 막 소개팅 같은 자리에 나가서도 목소리를 듣고 이성적인 매력이 안 보일까봐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신경이 쓰여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업무 같은 자리에서도 너무 내 목소리가 낮고 우울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업무 내용도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여성스럽게 말을 하고 싶다 이런 바람들을 갖게 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업무를 할 때도 딱 깊고 우아한 목소리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모습,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도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만족해하고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나의 모습들을 가꾸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는 일반화입니다. 조금 더 그냥 쉬운 대중적인 표현으로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단은 이 말을 꼭 해요. 저음은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엄청 유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음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음인데도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목소리가 낮은데도 우아하고 여성스럽게 보일 수 있는 스피치의 3가지 기술들 오늘 짤막하게 소개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발성입니다. 이 발성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을 과하게 힘을 줘가지고 쪼이지 않고 저음이어도 부드럽고 편안하게 내는 발성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자, 두 번째 말맛인데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인토네이션, 억양을 말합니다. 목소리의 저음이어서 딱딱한 것이라기보다 멜로디와 강약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비언어입니다. 표정으로 말을 해야 해요. 특히나 저음 같은 경우에는 발성을 전문적인 발성을 사용하게 되면 이 소리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을 잘 안 쓰면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음인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은 음성 성질상 훨씬 더 진동도 크고 소리가 큽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표정을 많이 써서 상대방들한테 오해하지 않도록 나 지금 너랑 대화해서 무척 반가워, 목소리를 넘어서 얼굴로도 보여줘야 된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 3가지의 스피치 개념들, 이런 것들을 매우 잘하고 있는 배우가 있어서 이 배우의 말하기를 통해서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샵 두근두근 가요광장 어떨까요?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해보시죠. 바로 가볼까요? 발성이 굉장히 단단하면서 낮은 발성입니다. 근데 뭐야 남자야?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생기도 있잖아요. 어색해 보이셔. 나도 동종업계니까 한번 놀러 와요. 나 꼭 찾고. 왜 그렇게 사람을 불쌍하게 보지? 방금 이런 장면을 보면은 우아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고급스러워 보인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모습으로 업무에서 말하면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매력 있잖아요. 푹 빠져드는 느낌.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리고 오빠. 저 간호사 언니는 놓치지 마. 뭐 나보다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너보다 훨씬 이뻐. 거짓말하지 마. 자, 보이십니까? 좋은 샘플을 많이 봐야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청바지를 아예 안 입었던 시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 청바지라는 걸 입게 될 때 아무도 안 입으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 옷을 잘 입는 어떤 한 시대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렇게 되면 청바지 너무 예쁘다, 저거 입어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샘플 같은 게 필요합니다. 저음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진짜 짧고 굵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동 모드를 만드는 걸 할 겁니다. 근데 진동 모드인데 어떤 진동 모드냐? 더 큰 진동 모드를 만들어야 돼요. 목소리가 낮으신 분들은 애당초 좀 어느 정도 진동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진동 모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휴대폰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휴대폰 진동 모드예요. 근데 휴대폰이 요만해, 막 반도체처럼 요만해. 이러면은 이렇게 탁 막히듯이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데 이렇게 막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비유하는 거고요. 이만한 뭔가 물체에서 진동이 나간다 상상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고래가 바다의 어떤 생물들을 먹을 때 입을 엄청 크게 벌리고 흡입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호흡을 마시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진동 모드를 찾는 거예요. 목의 공간을 잘 열어서 발성을 울림 있게 사용하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나의 가장 큰 진동 모드를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이 갈 건데요. 인토네이션, 그러니까 즉 억양하고 표정, 비언어를 같이 한 영상을 보면서 배워볼 겁니다. 한번 봐보시죠.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이름의 스펠링을 제외하고 포함되어 있는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이제 지안, J-I-A-N이 들어가는데 요거 말고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정답! 오! 맞습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원지한 씨가 하는 말을 그냥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멜로디와 강약을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이름의 스펠링을 제외하고 포함되어 있는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이름의 스펠링을 제외하고 포함되어 있는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이제 지안, J-I-A-N이 들어가는데 이제 지안, J-I-A-N이 들어가는데 요거 말고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정답! 요거 말고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하듯이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이름의 스펠링을 제외하고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음가가 아니라 배우들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목소리가 저음이신 분들은 그대로 이분의 말투와 표정을 따라하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템플릿이 나올 거예요.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이름의 스펠링을 제외하고 포함되어 있는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을 할 줄 알았다면 뭐 제 이메일 아이디에 이름의 석자를 제외하고 포함되어 있는 다른 글자는 어떤 걸까요? 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뭐 또 써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표본을 해볼 줄 알면은 그 다음 것들은 활용하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한 가지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이 말투가 다양한 거예요. 왜? 그분들은 다양한 말투의 템플릿을 연구해봤기 때문입니다. 성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샘플본들을 보면서 따라한다는 게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샵 두근두근 가요광장 어떨까요? 두근두근 가요광장 어떨까요? 이게 아니었죠? 샵 두근두근 가요광장 어떨까요? 괜찮잖아요. 이렇게 써도.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가볼까요? 바로 가볼까요? 이거까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원지한 씨의 목소리들을 들으니까 되게 낫다, 엄청 간단하다 생각하잖아요. 자, 이번에 음소거를 한번 해서 영상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목소리가 낮은 사람이라는 느낌보다 청아해 보여요. 낮고 딱딱해 보이지 않고 엄청 장난기도 많고 생기가 있잖아요. 표정으로는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나 너를 너무 좋아해,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해보시죠. 바로 가볼까요? 이제 조금 더 보이기도 하죠. 스피치의 이 세 가지 개념은 저음인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하기의 공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에게 이미지를 만들 때 스피치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발성이 있고 말맛, 멜로디 강약 같은 거였죠. 이것과 그리고 비언어, 표정이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들만 좀 더 연습을 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고 지금도 아름다우니까요. 그대로 있어도 괜찮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보면은 전 이런 걸 연습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지한 씨의 샘플본들 연습하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끝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으려면 반대로 추함이 있어야 된다. 강한 게 있으려면 약한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대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더 아름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주제처럼 여성스럽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에는 또 여성스럽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라는 반대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잘 점검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굳이 상대적인 개념이 없기도 합니다. 뻔한 인문학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도 이미 너무 완성적이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 괜찮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고민에 고통이 빠져 있을 때는 반드시 상대적인 기준이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거에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지금 부족해. 이거를 빗대어 봤을 때 지금의 내 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말하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떤 거의 기준에서 부족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곳들에서는 당연히 상대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 그냥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이미 너무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도 절대 잊지 않고 연습해 나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적인 가치들도 훨씬 더 연습하기 수월하고 더 잘하거든요. 자신의 매력을 아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매력이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더 아름다운 삶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